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케어하는 일도 그렇고, 글 쓰는 일도 그렇고, 예, 아름다운 일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베셀 일기에 도전하면서 다양한 참고문을 찾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책들이 많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36세 음, 암이 걸린 거예요, 이 의사가. 이분이 의사세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게 처음에는 인문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작가가 되고 싶으셨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분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인데, 본인이 이제 암을 걸리셔서, 결국은 36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는데, 그러기까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 몇 살에 죽었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죽기 전까지 정말 삶을 아름답고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그분의 삶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느냐는 숫자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 숨결이 바람될 때 이 작품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책으로 죽음을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우리 주변에 죽음이 굉장히 많은데, 죽음을 침묵한다는 것은 저만 해도 암으로 이제,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지금도 뭐, 좋아지고는 있지만,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사실 우리 코옆에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너무 뭐라 그럴까요? 무섭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쉬쉬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업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느꼈던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삶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삶을 더 그 의미 있게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사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삶이 끝이 없다면 뭐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일은 저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또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죽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면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박하고 되게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을 이렇게 이제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냥 쓱쓱 써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3, 4, 5일만 해도 쓱쓱 써지는데 그 다음 이제 교정하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고 책 한 권 내는데 한 달 정도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베슬러에 도전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 참고 문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죽음을 쓰셨던 분의 그 이야기도 읽어보고 또 참고 서적을 이제 많이 챙겨보다 보니까 이렇게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좋은 책도 만나게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의 책을 또 빌려놨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작가보다는 독자로 산 세월이 길어요. 그리고 작가는 아니었지만 쓰는 거를 좋아해서 쓰는 것도 20대부터 사실 썼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작가가 안 돼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너무 읽을 책이 많고 재미나요, 정말. 그러기만 해도 시간이 정말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 다다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교사로 이제 30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파급 효과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제 멘토 역할도 해주겠다고 멘토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그런 선생님,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듯이 그
그 친구들도 모를 거거든요. 책에서 배운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교생 실습에서 나간 거 그분이 없을 텐데 자충우돌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별로 안 낳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이가 사회성을 길러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런 학부모를 어떻게 대항하면 좋은가? 어떻게 그런 학부모들과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연대거든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이니까 기왕이면 따뜻하게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우리 아이를 길러낸다는 관점으로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 되게 기르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결국은 다른 아이로부터 해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우리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써야지 저의 그런 인지도를 넓히게 되는 일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책 읽고 연구하고 연구교사로서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좋다. 내가 아직 그 모아온 거는 그럼 책으로 한번 쓰자. 그런데 천성이 유쾌해 발랄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는 책 쪽으로 저의 그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벌써 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읽느냐고 시간이 다가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액기스를 모아서 이제는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공을 들여서 쓴 죽음을 노래한 그런 그 책 기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 제목은 기쁨이와 슬픔이가 나눈 유쾌한 대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나는 유쾌한 대화. 뭐 이렇게 일단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받으시죠? 저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